안녕하세요. 노인장교환기간 평가준비의 모든 것 하과장입니다. 자, 모두들 또 힘차게 오늘 공부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에 오셔가지고 이벤트에 참여들 많이 하세요. 게시글 1등, 댓글 1등, 한 주간에 1등 하신 분들은 제가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기프트콘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세요. 오셔가지고 내가 궁금한 거 질문만 해도 커피 한 잔 드시는 그런 효과가 나오니까 모두들 참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 제가 장교한 기간에서 우리 공단에다가 난 이런 게 궁금해요. 가장 많은 질문들을 선별해서 공단에서 발표한 제과급여 평가 매뉴얼 다빈더 Q&A 2차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욕구사정입니다. 욕구사정. 자, 욕구사정 같은 경우는 뭐 전통의 강호고 전통의 강자입니다. 우리 수능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욕구사정만큼은 우리가 우수기간을 목표 이상을 하신다면 반드시 욕구사정과 급여계획, 그 다음에 급여전 결과평가까지 모두 다 절대 감점 없게 넘어가셔야 됩니다. 위험도 평가까지. 자, 우리 44번째 질문인데 질문 내용을 좀 볼게요. 욕구사정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작성하고 있는데 항목마다 판단 근거가 꼭 있어야 하나요? 해당 내용이 없다면 공단을 비워놓으면 안 되나요? 참 많은 질문이었죠.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뭐 단순 체크만 많이 했다면 지금은 절대 단순 체크는 인정을 안 합니다. 공단에서 나온 욕구사정 서식을 대부분 많이 이용들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건 주의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뭐냐면 우리 욕구사정 하는 거에 재활 및 치료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그런 얘기를 써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랑 해당 사항 없음. 이러면 감점만 있어요. 예를 들어 간호처치는 우리가 거기다 해당 사항 없음 하셔도 평가에서 말 안 해요. 왜냐고요? 우리 욕구사정 안에 10가지인가 이렇게 8가지 보는 항목 있잖아요. 거기에 간호처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어차피 뭘 안 하는데 그 8가지에 포함되는 내용들이 있죠. 예를 들어 신체 상태라든가 인지, 가족 및 환경이라든지 재활 이런 다 해다 되고 우리랑 해당 사항 없음. 우리는 방문형이니까 우리랑 상관이 없어. 라고 하시면 그냥 감점 맞습니다. 욕구사정의 의미를 자 우리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요. 욕구사정은 왜 하는 겁니까? 욕구사정은 우리가 낙상, 욕창, 인지, 욕구를 왜 해요? 이 어르신이 어디가 불편한지를 우리 보고 파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낙상, 욕창, 인지, 욕구를 해서 이 어르신의 우리가 해야 되는 것만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어르신에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어르신의 질병과 신체 상태를 파악하라는 겁니다. 간호처치를 예를 들면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호처치, 욕구사정 리스트 안에는 간호처치는 욕구사정 필수 항목은 아니에요. 그러나 공단에서 내려준 욕구사정 그 안에는 간호처치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랑 해당 사항이 없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것들을 체크해보고 이 어르신에게 예를 들어 간호의 통증에 체크를 해놨다면 체크를 하면 이 어르신은 통증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어르신입니다. 따라서 보호자와 이야기 나누어서 외부 치료를 동반해서 어르신의 통증 간호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적으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거기다 적으라는 게 아니라 이 어르신이 신체 상태를 파악했더니 또는 인지 상태를 파악했더니 어떤 상태고 뭐가 필요할 것 같다. 얘가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라는 걸 적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욕구사정에다가 우리랑 해당 사항 없음 이거 하지 마세요. 아셨죠? 이거 제일 많이 하는 실수고요. 두 번째 시도하는 게 뭐냐면 항상 제 강의에서 말씀드리잖아요. 욕구사정 제가 기간 들어가서 항상 욕구사정 제일 먼저 봐요. 보면 대부분 걸려요. 저한테. 뭘 걸리냐면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복사한 거. 저 기관에 가면 이제 나랑 원장님들이 저 이제 전문가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전문가라고는 할 수 있죠. 이쪽에서 오래됐으니까. 그러면 평가관들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가서 저도 이제 욕구사정 보면 날짜 보고 일단 복사했나 먼저 봐요. 어르신 상태? 내가 이 어르신 처음 봤는데 어르신 상태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네? 잘못했습니다. 안 됐습니다. 바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전년도 거랑 비교해보면 알아요. 글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적어놓은 기관들이 꼭 거의 대부분 많아요. 그러니까 욕구사정에 지금 이 항목에서는 단순 체크만 해도 되냐? 안 되죠. 따라서 반드시 판단 근거를 적어야 되고 또 욕구사정 체크리스트에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웬만해서는 의견 적으시라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해당 사항 없으면 이거 하지 마세요. 진짜 많아요. 이게 제가 웃고는 있지만 제가 웃는 게 아니라고 한숨 나옵니다. 그거는 반드시 바꾸셔야 돼요. 그건 지적을 당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다음 또 질문 볼게요. 또 욕구 사정인데 기존 이용자가 계약 해지를 했다가 2달 뒤 다시 계약을 했을 경우 신규 수급자로 보고 욕구 사정을 전부 다시 해야 하나요? 자, 공단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우리 시청하신 분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공단에서는 수급자가 해당 기간의 서비스를 받지 않는 동안 기능 상태 등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수급자로 보고 급여 개시 전까지 욕구 사정을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개별 급여 지급 계획서를 새로 작성하여 평가 기준을 충족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질문들을 저한테 많이 하세요. 아, 우리 어르신 그만뒀는데 한 달 뒤에 다시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아니면 여기처럼 2달 뒤에 다시 계약을 시작했어요. 아니면 뭐 세 번째 사례죠. 아, 저희 어르신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제 나오셨어요. 막 이러세요. 자, 그럴 때 욕구 사정을 다시 해야 되나요? 욕구 사정을 다시 한다는 소리는 계약서까지 다시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 기준점은 우리가 공단에다가 이 어르신을 종료 처리했냐라는 것만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만약 공단에다가 이 어르신을 종료 처리를 해버렸죠. 그러면 이 어르신은 보름 뒤에 들어오든 한 달 뒤에 들어오든 그냥 신규 수급자라고 보시면 돼요. 종료 처리를 했으면. 근데 예를 들어 우리가 어르신이 뭐 한 달 입원을 한대요. 근데 종료 처리를 안 했어요. 종료 처리를 안 한 거는 계속 서비스로 봐요. 그건 신규 수급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시면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우리가 공단에다가 홍길동 어르신에 대해서 종료되었습니다라고 통보를 했는지 아니면 종료라고 통보를 안 하고 그냥 계속 서비스로 놔뒀는지를 가지고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이 질문은 계속 나옵니다. 자, 십몇 년째 계속 나오는 질문이에요. 항상 헷갈려요. 왜냐고요? 하기 싫으니까. 근데 평가 기준은 어쨌든 말씀드렸습니다. 하라는 겁니다. 상태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라는 거 꼭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또 욕구 사정인데 수급자가 등급 변경, 등급 변신하는 경우 그때마다 욕구 사정을 해야 되나요? 야, 이 질문도 또 이대로 하시는 거 어디서 카드라 통신 있죠, 우리. 제가 평가 때만 되면 그 카드라 통신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아니, 저를 불러놓고 저한테 교육을 받으셔놓고 기관에 돌아가셔가지고 이쪽 기관 저쪽 기관 또 막 얘기들을 들으세요.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들읍니다. 아이 뭐 등급 변경되면 갱신되면 그때 뭐 욕구 해야 된대. 그래서 열심히 그래서 제가 다시 방문드려 가보면 이거 왜 이랬냐 그래요. 그럼 옆에 기관에서 옆에 A 맞는 기관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했습니다 라고. 그럼 제가 물어봐요. 그 매뉴얼 어딨냐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매뉴얼. 그럼 그런 거는 없대요. 왜 했냐고. 그러면 옆에 기관에서 하더라. 우리 이거 시청하시는 우리 복사님들 많이 울분토하지 않으세요? 우리 복사님들이 분명히 공부를 해가지고 욕구사는 1년에 한 번만 하면 된다고 나는 알고 있는데 갑자기 원장님이 협회 모임에서 왜 모임 갔다 오시더니만 우리 거 확인하더니 야 욕구사정을 왜 한 번만 해? 등급 때 갱신 때도 해야 돼. 그럼 복사님들이 얘기 아닙니다. 매뉴얼에는 연일에만 하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아니야. 옆에 기관이 A 기관이야. 여기서 A 맞으려면 반드시 이때도 해야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도 해. 공감 많이 되지 않으세요? 어마어마하게 울분되는 얘기예요, 이게. 그럴 때는 매뉴얼을 갖고 보여주세요. 제발. 그리고 우리 시청하시는 분이 만약 센터장님이나 대표님 정도 되시면 매뉴얼을 갖고 얘기를 하세요. 매뉴얼에는 여기 공단에서 답변을 줬지만 욕구사정은 기존 수급자의 경우 연일에 이상 실시하면 평가 기준을 충족하며 재계약할 때마다 실시한 아닌 거라고 분명히 매뉴얼에 나와 있어요. 따라서 욕구사정만큼은 반드시 등급이 변경됐다, 뭐 갱신됐다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원하면 하세요. 1년에 2번을 해도 되고요. 3번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한 번을 하나, 2번을 하나, 3번을 하나 평가에서 점수는 똑같아요. 근데 제발 하실 때 그럼 내용 복사를 하지 마세요. 욕구사정 1년에 한 번이죠. 그 어르신 지금 제가 기관들 평가 4년치 기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어르신에 대해서 4번을 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 등급이나 갱신될 때마다 만약 욕구사정을 하면 한 어르신에 최대한 8번까지 해야 될 겁니다. 무슨 말은 생각은 나세요?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내가 뭘 적었는지도. 그러보다 보니까 그냥 똑같아져요. 내용이 똑같아져요. 나중에는 그냥 복사 수준으로 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평가한테 지적할 바에는 평가에서 분명히 1년에 한 번만 하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하시라는 거예요. 날짜도 헷갈려요. 나중에. 아셨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하셔야 되고. 근데 공단에서 뭐 다만이라고 했는데 저런 건 굳이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까요? 다만 뭐 장기형 기관은 수급자의 기능 상태, 수급자의 욕구 및 장기형 등급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처시를 반영하여 급여 제공 계획서를 다시 작성하고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그 내용을 무슨 얘기냐면 욕구사정 1년에 한 번만 해도 돼. 그러나 계획서는 동의받아 공단에 통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하죠. 우리
우리가 예를 들어 1월 1일 날 낙상, 요청, 인지, 욕구, 급여 계획서를 했어요. 근데 공단에서 6개월 지나서 갑자기 여러진 등급 변경됐다고 우리 공단에 무조건 뭘 집어넣어야 됩니까? 계획서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안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 계획서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욕구 사정만큼은 그냥 1년에 한 번 해도 큰 문제 없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욕구 사정에서는. 자, 뭐 여기 또 뭐 따라서 등급 변경, 등급 갱신 후 수급자의 기능 상태 변화가 있는 경우 현 상태에 맞는 정확한 급여 제공을 위하여 욕구 사정 위험도 평가 등을 제시하여 지체 없이 급여 제공에 반영해야 한다. 라고 나오죠. 자, 이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예요. 많은 변화가 니네가 있다고 판단을 한다면 이게 이 말 때문에 헷갈려 하실 수도 있는데 분명히 기준은 연 1회인데 니네가 판단을 했을 때 어르신이 너무 많이 바뀐 것 같다고 니네가 느끼면 그때는 꼭 니네 또 해야 돼 이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 아니었다라고 하면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가 편한지를 생각하시라 이거예요. 뭐가 편한지를 1년에 한 번 하시는 게 편한지 이때마다 할 거면 1년에 4번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1년에 4번 처음에 1년에 한 번 했죠. 인증된 갱신된 등급 변경 요새 코로나라 6개월 한 번씩 등급 변경 됐었죠. 갱신 그럼 한 번 더 하죠. 이번에 결과평가 들어왔죠. 들어올 때마다 좀 해야죠. 평가무의 급여 절실성이라고 있습니다. 급여에 변경된 적이 있으면 또 그럴 때마다 또 해야죠. 수급자가 원하거나 보호자가 원하거나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지기 시작을 해요. 이거 다 커버할 수 있냐고요. 제가 그래서 평가 준비할 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시라고요. 그냥 평가에서 나와 있는 그 부분만 진행하고 너무 깊게 들어가면 이 질문까지도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평가 매뉴얼 보면 어디에도 이런 답변은 없어요. 그냥 1년 연 1회 이상 진행하면 된다라는 것만 나와요. 그러니까 제발 복잡하게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도 꼭 질문 들어옵니다. 또 이게 희한합니다. 자, 그 다음 47번째 질문은 뭐냐면 우리 급여제공계획 욕구 사정과 세트입니다. 세트 떨어뜨릴 수도 없고요. 두 개가 하나의 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급여제공계획에 연 1회 이상 수립하였는지 기준은 작성일과 통보일 중에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나요? 자, 이거 정말 많았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작성일이죠. 작성일. 평가에 분명히 그 작성일로부터잖아요. 작성. 그죠? 공단에서도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연 1회 이상 작성하면 평가 기준을 만족한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단지 밑에 22년 12월까지는 뭐 30일의 유예기간을 줬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우리 제일 제가 지금 웃은 게 뭐냐면 얼마 전에 카페에도 질문이 들어온 게 이 질문이 들어왔어요. 아니 욕구사정이 회계연도 기준 연 1회 아니냐. 그러면 1월달에 욕구사정하고 그 다음에 12월달에 해도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22년에 한 번 했고 23년에 한 번 하면 된 거 아니냐. 맞아요 이거? 맞나요? 여기서 회계연도 기준은 우리가 달리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월부터가 회계연도가 바뀌잖아요. 이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연에 한 번씩은 하되, 그죠? 365일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이게 점점 내가 안 하려고 막 이 기준점을 내 마음대로 해석들을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간결하게 말씀을 드리자니 그냥 365일 기준으로 가시라고요. 이분이 작성 날짜가 2023년 5월 1일이라면 365일 기준이라면 2024년 4월 30일 안에는 낙상이 됐든 욕창이 됐든 인지가 됐든 욕구가 됐든 급여계획서가 됐든 작성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제발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내가 편하게 어떻게든 적게 하겠다고 해석도 하지 마시고 너무 많게 하려고 해석도 하지 마세요. 그거 하가장 정도 돼야 파악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제 영상 시청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매뉴얼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연일의 수립이라고 하는 건 작성일 기준이고, 이때 연일에는 그냥 이전 작성일로부터 365일이라 이렇게만 딱 구분 져 주시면 되세요. 아셨죠? 복잡하게 가지 마세요. 자, 그 다음 48번째도 질문 볼게요. 자, 급여제공계획 평가지표 기준 2번에서 그죠? 2번은 뭐냐면 우리가 급여제공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개인별 장기형 계획서, 그 다음에 낙상요청 인지 욕구를 반영하라는 거죠. 자, 2번에서 위험도 평가 욕구 사정을 실시한 이후 언제까지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반영한 것으로 인정하나요? 자, 공단이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쉽게 얘기하면
욕구 사정을 예를 들어 1월 1일 했으면 한 달 안에 해야 됩니까? 급여 계획서를 2달 뒤에 안 해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석 달 안에 해도 되나요? 이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 근데 공단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급여 계획은 뭐 이런 걸 토대로 수급자 상태를 반영하여 수립하고 그 급여 계획에 따라 수급자 개인별 맞춤 급여를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평가에 따라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럴 때는 변경된 경우 뭐 지체 없이를 반영하고 이건 아까 나왔던 얘기 똑같은 얘기인 거고요. 기관에서는 현 수급자의 상태에 맞는 급여 지급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급여 계획을 수립할 즉각적 분위기 반영되지 않나요? 공단에서 이거에 대한 답변을 지금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죠? 질문은 하고 내가 급여 계획을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라는 거였는데 답변은 지금 공단에서 엉뚱한 답변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답변을 드려야겠죠. 자, 예전에는 뭐 14일 안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기준점은 없어졌어요. 근데 공단에서는 아까 힌트가 나온 게 지체 없이 하라는 거예요. 즉 낙상육장 인지 욕구를 해봤는데 변화가 있어. 그러면 지체 없이 급여 계획에 반영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그냥 또 이거를 또 늦게 내가 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예를 들어 낙상육장인지 욕구를 우리가 5월 10일 날 만약에 측정을 했다면 그러면 급여 계획은 그 이후에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최소 그러면 5월 11일부터 최소한 하루 이틀 정도 안에 진행하시는 게 제일 무난하세요. 너무 길게 가도 평가관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지적할 수도 있고 내용이 이렇게 변화되고 했는데 왜 계획을 늦게 반영했느냐 분명히 지체 없이 반영하라고 했는데 네가 너무 늦게 반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따라서 말씀드리는 건 처음 어르신 우리가 두 개로 나눌 수 있겠죠. 신규 수급자인 경우에는 우리가 급여 개시 1까지 우리가 낙상육장 인지 욕구 급여 계획을 딱 그냥 신규 수급자라면 딱 이 기준으로 그냥 가버리세요. 예를 들어 낙상육장 인지 욕구를 예를 들어 급여 개시일이 5월 10일이라면 뭐 낙상육장 인지 욕구를 뭐 5월 9일 정도로 하고 공단의 급여 통계를 5월 그 다음날 하는 형태로 하루 차로 두르고 이거를 기준점으로 가시는 게 제일 무난하고요. 그 이후에 새로 이제 1년마다 도래할 때는 그냥 낙상육장인지 욕구 급여 계획을 같은 날 다 한 걸로 진행하시는 게 더 편해요. 아니면 또 그때에도 낙상육장인지 욕구를 하루 정도 더 빠르게 해서 급여 계획을 진행하시거나 해요. 그러니까 하루차 정도만 두시라는 겁니다. 당일 또는 하루차로만 가자. 그러면 어떠한 기준을 평가관 얘기해도 내가 감점될 일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셨죠? 자, 오늘 이제 급여 계획서 부분까지 이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좀 많이 좀 이해가 되고 도움이 되시나요? 단지 지금 매뉴얼만 확인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 평가에서 진행된 얘기들까지도 제가 반영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하신 분들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영상 시청하셔가지고 공부하는 그 열정 제가 정말 대단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또한 우리 시청하신 분들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